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운칠기삼, 성공방정식의 재해석이라는 자료 묶음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상업적, 금전적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 만약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뭘 꼽아야 할까요? 그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뭐랄까, 우리가 경영학 수업에서 배울 법한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성공의 두 기둥은 바로 시장의 필요성. 시장의 필요성. 네,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팀의 실행력과 적응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걸 파고드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더군요. 먼저 시장의 필요성부터 좀 풀어볼까요? 이게 그냥 이거 대박 나겠다 하는 그런 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감에만 의존하면 큰일 나죠. 시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따져봐야 해요. 첫째, 내가 뛰어들 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큰가? 시장성. 그리고 둘째, 내 제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가기에 너무 이르거나 혹은 늦지는 않았는지. 타이밍.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웠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성공 요인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타이밍을 꼽는다고 하죠. 맞아요. 너무 앞서가면 애면받고 반 발짝만 늦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한 강력한 명분, 이게 있느냐의 문제겠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명분을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두 번째 기둥, 팀의 실행력이고요. 최고의 아이디어도 결국 실행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멋진 보물지더라도 그걸 들고 진흙탕을 뒹굴며 보물을 찾아 나설 탐험가가 없다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당신의 노트에 적힌 이 비유가 딱 핵심을 꿰뚫고 있죠.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순수한 실행력,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될 때 길을 바꿔가는 적응력. 네,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팀의 전문성이랑 헌신, 팀워크. 이론상으로는 이 두 기둥만 튼튼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인데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더군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성공의 필요 조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갖추고도 무너진 거인들이 너무나 많죠. 네, 바로 여기서 코닥, 삼성전자, 구글 같은 기업들의 유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사례를 보면 시장과 팀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뭔가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걸 갖추고도 왜 실패하는가? 혹시 우리가 무시해왔던 운칠기삼이라는 오래된 격언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평면적인 논의가 입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흔히 운칠기삼이라고 하면 노력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 초대형 성공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냉정한 진실에 가깝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운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솔직히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김이 빠지거든요. 어차피 운이라면 노력해서 뭐 하나 싶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당신의 자료에서는 이 운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로또 당첨 같은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정의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대체 그 정체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운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같은 거예요. 거대한 파도요? 네. 갑자기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거나 어떤 기술이 사회 전반에 폭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 파도의 꼭대기에 올라탈 수 있는 그 완벽한 순간, 그걸 통틀어서 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영역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손에 잡힐 듯 말 듯한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코닥 사례를 보면 그 정체가 좀 더 명확해지더군요. 필름의 제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세계 최초로 DSLR 기술까지 개발했고요. 맞습니다. 코닥이 놓친 운은 바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파괴적 전환의 타이밍이라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먼저 파도를 봤죠. 그런데 왜? 하지만 기존 필름 사업이라는 너무나 안락하고 거대한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쓰나미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결국 자기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미래를 외면해버린 거네요. 바로 그거죠. 가장 잘하는 기술이었기에 오히려 그 위력을 얕봤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삼성전자의 HBM 사례는 결이 조금 더 다르지 않나요? 지금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인데 이걸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삼성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삼성이 놓친 운의 정체는 바로 AI 혁명의 폭발적인 시작 시점이었어요. 네,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미래에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즉 수요의 폭증 시점을 예측하는 데 실패한 거죠. 이게 과연 돈이 될까라는 합리적인 의심 끝에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건 삼성의 기술력이 부족했다기보다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 즉 운의 영역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트랜스포머 기술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챗 GPT를 포함해서 지금 모든 생성 AI의 아버지격인 기술인데 정작 아버지는 그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구글이 놓친 운은 기술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상업화될 최적의 시기였어요. 상업화의 시기. 네,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도 이걸 어떻게 제품으로 포장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할지,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놓친 거죠. 오히려 후발주자인 오픈 AI가 그렇죠. 오픈 AI가 그 기술을 가지고 챗 GPT라는 멋진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요. 듣고 보니 이 세 거인의 실패는 진짜 하나의 공통점으로 귀결되네요. 기술, 즉 기의 측면에서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작 그 기술을 시대와 연결해줄 거대한 흐름, 즉 운을 놓쳤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성공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허무해지기도 해요. 결국 결정적인 70%가 내 통제 밖의 운이라면 우리가 밤새워가면서 노력하는 이 30%의 기술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비중이 30%라는 의미가 아니라 운이라는 70%의 거대한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소한의 입장권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1등 복권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도 그 복권을 살 돈 1,000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 1,000원이 바로 기술, 즉 30%인 셈이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HBM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삼성이 주춤할 때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그러게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올지 않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HBM 기술을 붙들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젠가 올 운을 믿고 버텨낸 실행력과 인내죠. 이 30%의 끈질긴 준비가 있었기에 AI 혁명이라는 70%의 운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이닉스에게 그 30%의 준비된 기술이 없었다면? 운은 그냥 옆집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30%의 기술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네요. 일단 운을 잡을 게임에 참여할 입장권이 되어주고 SK 하이닉스처럼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힘,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적응력도 이 30%에 포함돼요. 운이라는 파도는 내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AI 혁명이라는 운이 왔을 때 하이닉스는 그 흐름에 맞춰서 자신들의 HBM 기술을 엔비디아의 GPU와 결합하는 형태로 신속하게 사업 모델을 바꿔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운의 형태에 맞춰서 내 기술과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 이것 또한 30%의 기술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역량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게 70 더하기 30이 아니네요. 네. SK 하이닉스의 사례를 보면 만약 기술, 즉 30%가 0이었다면 AI라는 운 70%가 100, 200으로 와도 결과는 그냥 0이었을 테니까요. 이건 마치 곱셈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성공 방정식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성공 이꼴 기술 실행력 30% 곱하기 시대의 흐름 타이밍 70%. 어느 한쪽이라도 0에 가까우면 결과는 처참하게 0이 되어버리는 아주 냉정한 공식이죠. 운이 아무리 좋아도 준비된 기술, 그 입장권이 없으면 성공은 0. 반대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대의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와, 굉장히 명쾌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운칠기삼은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더 큰 시야를 가지라는 조언에 가깝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30%, 즉 기술을 갈고 닦고 끈기 있게 버티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에 온 힘을 쏟으면서 동시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70%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안테나를 세우고 시장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내 안의 노력과 내 밖의 흐름을 모두 읽으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진정한 사업가에게 필요한 덕목은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끈기, 그 운을 잡을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는 성실함,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운의 순간임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이다. 그 문장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통찰들을 당신의 아이디어나 사업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 아이템은 단순히 잘 만든 기술에 머무는가,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